여러분들, 제가 한 달간 자가 피드백을 하면 티어가 오를까 컨텐츠를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1주차에는 나 자신이 벌레임을 깨닫고 실수를 줄이고 근거가 없다면 시도를 하지 말자. 2주차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어거지로 솔랭을 돌리지 말고 롤드컵 프로씬에서 나오는 챔피언보다는 본인의 숙련도 픽이 점수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3주차에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솔랭 시간대가 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4주차, 위의 경험들을 토대로 일주일간 솔랭을 달린 결과 놀랍게도 3주차와 마찬가지로 에메랄드 3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4주 전과 비교하면 티어가 한 단계 상승했네요. 자가 피드백으로 멋지게 다이아를 찍어내고 많은 분들에게 팀에게 잘못을 찾지 말고 나의 부족한 점을 고치면 티어가 오를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인생이란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중간에 에메랄드 3 9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깨지 못했던 벽을 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었는데 그만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패를 하며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이 도전이 결코 헛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 4주차 도전을 하며 정리한 10년간 솔랭을 하며 깨달은 아는 사람만 아는 솔로랭크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랭크를 돌리면 늘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왜 우리 팀 탑은 항상 질까? 우리 팀 정글은 왜 내 라인에 갱 안 오고 정글만 돌고 있을까? 우리 미드는 대체 왜 바위계 백업으로 오지 않는 걸까? 진심 나는 팀원만 좋으면 티어가 오를 텐데 제가 한 달 내내 했던 생각입니다. 분명 첫 주차에 제가 플레이한 게임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와, 나 진짜 벌레다, 개 못하네? 여기서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솔로랭크 매칭 시스템은 정말로 나에게 못하는 팀원을 매칭시켜줘서 제 티어 상승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나보다 티어가 높은 사람들은 다 나보다 팀운이 좋아서 티어가 높은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사실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항상 내가 아닌 우리 팀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롤 이론 중에 334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로랭크를 10판 돌리면 3판은 무조건 이기는 판, 3판은 무조건 지는 판, 4판은 내가 잘하면 이기는 판이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판은 내가 가는 곳마다 손해가 나고 294를 하면서 아주 개똥같이 게임을 해도 팀원들이 기똥차게 이겨주는 판입니다. 무조건 지는 판은 내가 아무리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버스를 300km로 몰고 있어도 팀원들이 안전벨트가 너무 불편한데 이거 좀 풀고 있으면 안 되나? 아저씨, 저 내릴게요. 문 열어주세요. 아저씨! 같은 태도를 취하며 나를 패배의 나락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렇다면 불광역으로 3승 3패를 기록했으니 지금부터 내 티어를 결정짓는 건 바로 남은 내가 잘하면 이기는 내 판이 되겠죠. 이번에 한 달간 피드백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잘하면 이긴다의 의미는 내가 1인분 하면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합, 팀운, 팀 성향에 따라 1.5에서 3인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씨발 근데 이번 판 아까 플래시 공포 났네. 이 판 진짜 개 존나 잘했다. 와, 내일은 챌린저 가는 거 아이가? 내 진짜 리딸 좀 치고 자야겠다. 오늘 질 있다. 이 정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본인 티어에서 게임을 한다면 매번 3인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즉, 잘해야 이기는 4판 중 4승을 다 챙겨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티어에서 게임을 하면 점수가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3인분 가까이 했는데 그 판에 팀에 고이 트롤이 있어서 무조건 지는 판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요동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질판이었어. 다음 판은 팀운이 좋겠지 라고 평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멘탈이 약해진 이 심리 상태가 다음 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팀운의 실수에도 민감해지게 되고 자연스레 짜증을 내고 게임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판을 져버리고 말죠. 그러고는 팀운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즐긴 픽을 하고 처음 해보는 챔프를 연습하고 트롤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다수 유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협곡의 실태이죠. 팀운이란 요소는 장담하건대 롤이란 게임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솔로랭크는 매판 공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판을 놓고 봤을 땐 팀운은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지게 하는 트롤을 만나는 판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버스 태워주는 기사님도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 팀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나를 만난 우리 팀도 상대팀도 모두가 같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팀운이 아닌 언제 어디서 게임을 돌려도 반드시 만나는 단 한 명, 바로 내가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패배한 게임의 리플레이를 보면 이번 판 패배의 원흉이었던 팀원을 보면서 게임할 때 느껴졌던 분노가 한 번 더 느껴집니다. 그걸 참는 건
건 꽤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나의 잘못된 판단, 아쉬웠던 플레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찾아내는 피드백이 여러분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솔로랭크는 마라톤과 같아서 티어가 1, 2주 만에 골드에서 플래티넘, 에메랄드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티어가 상승하는 그래프는 이런 대각선이 아닌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급격한 상승을 이루려다 실패한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겠죠. 목표치인 다이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한 달 전엔 저점이 에메랄드 4였다면 지금은 에메랄드 3 밑으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의 상승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자가 피드백을 꾸준히 하는데도 이번 주에 티어가 확 떨어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결국 올라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팀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닌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내가 단단해지다 보면 점점 캐리하는 판이 많아지고 티어는 자연스레 오르게 될 겁니다. 한 달간 자기 피드백 해보기, 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끝은 났습니다. 저의 이 작고 볼품없는 한 달간의 여정에 76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작 76명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제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해준 여러분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셨듯 저 역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롤티어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팀에 트롤이 없는데 자꾸 패배하고 자꾸 싸움이 난다면 혹시나 그 트롤은 다음 주에 새로운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야롤자.